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북구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입니다. 민선 6기 집행부와 제9대 경기도의회가 시작한 지도 20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재난과 범죄를 경험하면서 지친 도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행복을 드렸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1년생을 맞이하여 도민의 주요 관심사는 삶에 대한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5년 경기도민의 소망 중 첫 번째가 가계빚 부담 완화였고, 취업 등 경제적 소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국민과 도민의 희망이 관련된 사회 경제적 지표들이 대한민국 경기도의 희망이 식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자살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불안 요소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 구조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연금과 건강보험 체제가 흔들려 국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고단함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희망을 보여주며 힘을 끌어모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것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경제와 균형이라는 분권적 시스템이 점점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특정 이해집단과 단체를 대변한다며 미국 정치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상황은 아닐까 반문하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정치가 불신을 넘어 정치 모형만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의 삶,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당리당략적인 문제로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영원한 평행선으로 대결하는 정치권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대세는 화합과 소통을 통한 정치, 도민의 삶의 안정과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그 본래의 존재 이유와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연정실행위원회의 심화를 통해 도민의 연정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정치 불신과 무능을 넘어 새롭게 구성된 민선 6기와 제9대 경기도의회는 이전 정치와 다른 큰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경기연정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권력 분산과 정치 혁신에서 출발한 경기연정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사회통합부지사 취입,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여야 쟁점 조례에 대한 합의 처리 등 중앙정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연정 시정위원회를 구성해 연정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도록 안정적 운영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실행위원회가 연정 20개항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심화 과정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 연정으로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후 더 나아가 조직논의기구 구성으로 인사청문회와 조직 개선 방안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경기연정이 갈 길은 멀고 여야의 불합화음으로 가위짓자 행보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합부지사와 여야가 화합과 소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경기도의회, 우리 경기도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표이사를 통해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계속적으로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산하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도의회 합의점은 조출되고 있지 못합니다. 통폐합 관련 용역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원로 기관은 조직 슬로만은커녕 오히려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야 정책 합의문 20개 조항에는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경영 확대를 위한 조직 슬림화와 통폐합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산하기관 통폐합과 조직 슬림화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원정 실행위원회 내에 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원정 20개항의 실행을 위한 재정의 편성과 집행 방향을 실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실행위원회의 조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서 산하기관 조직 슬로마와 통폐합 문제가 여야의 합의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 이상 미뤄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에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수만으로 실질 국내 총 생산을 1%포인트 확대하면 2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며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부가가치가 6조 9천원으로 늘고 실질 GDP도 0.5%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성장도에 갇힌 한국 경제가 서비스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으로 내수 체질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 생산액의 48.1%, 제조업과 서비스 혼자라도 각각 46.9%와 56.3%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성장 능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안전분야를 제외한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개발은 지역균형 발전보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경기도가 건의한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도입되면 9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경기도 원력 인사에 규제 완화 동의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언동들이 보도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원하는 우리 경기도가 자중지장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 가는 비밀로 인용되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큰 흐름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현 정부의 큰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새로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중복 심의까지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위기의식을 갖고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똘똘 뭉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 세민당은 경기도민들과의 확보한 공동연대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 학생을 이루고 이번에는 규제 완화의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가 포용적 사회를 위한 보건력 있는 경제구현을 위해 경기도만의 정책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2014년 OECD 포럼에서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보건력 있는 경제라는 주제로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이전 상황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경제적으로 강한 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석 방안과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실천을 통해 사회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큰 사회 정책을 공동체 회복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영역을 사회에 이관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실시 후 작은 정부, 큰 공동체라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사회 정책이나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정력 전략에 대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 공동체 회복 보완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 사회적 경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며 이를 통해 시장 및 복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미 이러한 세계적 고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소통과 신뢰를 통한 따뜻하고 복된 행복 공동체 회복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따복 공동체 추진팀을 만들고 올해 본격적인 따복 공동체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모호성이나 시행 초기의 혼선을 제거하고 따복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 속도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약 여부를 떠나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제 경기도에서 패자부활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민 여러분, 현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퇴출한 자영업자는 66만 명이었으나 신규 창업자는 58만 명에 그쳤는데 자영업을 그만둔 사람 2명 중 1명은 40대였다고 합니다.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가 자영업 폐업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산업 현장의 일자리 부족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 남경필 도지사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부은 이행자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30 패자부활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한 번 실패한 기업이면 연대보증 책임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해 경제적으로 확정 누리기는 물론 사회생활까지 곤란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말로만 다시 도전하라 격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이나 재창업의 경기도에 특화된 지원제도와 기존 공공 부분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의 사업을 정리해 경기도만의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올해 경기도는 일명 패자부활 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지역 지원 문턱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를 위한 창업 실패자의 신용 연속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들과 창업 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모색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사업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응원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 출산율 제고로 대한민국 경제 잠재력에 힘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2000년대 평균 4.6%였던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020년도에는 2.9%, 2040년에는 0.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기제로 인한 근로연령이 높아지고 현재의 저출산 추세로는 2020년이 되는 출생아 감소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가 2010년 대비 13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가입자 감소로 인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이전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도내 출산 수는 11만 2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11%, 약 1만 2천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5세에서 49세 가입 예정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1.22명으로 저출산 기준치는 1.3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일부 절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재정본이 필요한 시점이며 경기도 역시 이 기존 대책과는 다른 정책 전환이 절실한 때라는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출산 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중 양육 비용은 거의 미비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동시간과 양육시간 단축 등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육아휴직과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도 올해 저출산 관련 69개 사업에 이제 7천여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 등이 없어 경기도 저출산을 극복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보다는 출산, 육아수시, 대체인력 뱅크 운영 활성화 등의 이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나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용 여건 조성과 같은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서 저출산 대책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나 민간기업의 가족돌봄 휴직제도 이용료 제고 등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의 무게중심이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향후 일가정 양육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하여 경기도 청년들의 취업에 진입장벽을 만드는 법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민선 6기 동안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도지사 주재로 일자리 정본 회의를 정량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유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해 취업자 수는 662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23만 8천 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102만 5천 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2만 7천여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일자리 구하기 여건과 기회가 가장 열악한 계층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층일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청년층의 생존 경로는 날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공무원 및 공무원 신임법 채용 시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 근로 채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동법 제12조 13조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 출신자를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원 선발 시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기관과 선배인 이상 기업도 역시 일정 비율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또는 권고하고 있어 경기도의 대학 출신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51.5%였던 도내 대학 취업률이 지방대학 취업률인 55.2%보다는 물론 전국대학 평균 54.8%보다 낮았다는 언론 보도에 비춰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은 단 1점으로 당락 여부가 달라지며 각종 가산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할당은 경기도 대학 출신들의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진입 장벽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 경기도 대학들의 취업률 저하와 경쟁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기도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박탈당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입법 목적만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 치우쳐 입법의 합리성과 보편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새누리당은 경기도 청년들이 사회 출발부터 불공정하지 않도록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한 축인 교사가 행복한 경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대표연설을 통해 학교 교육의 승패는 교원의 힘에 달려있고 그래서 교원의 인격과 자질 향상은 부담이 계속되어야 하며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이재정 교육감에게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중요한 한 축인 상당수의 교사들이 현실은 존재감 상실로 인한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2013년 교수 학습 국제조사를 바탕으로 회원국 중학교 교사 10만 5천 명을 한 국내 대학 교수의 분석 결과 한국 중학교 교사 중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답한 비율이 20.1%로 회원국 평균 9.5%의 2배가 넘었으며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도 36.6%로 회원국 평균은 22.4%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사의 본능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임금보다 높고 경력이 높아질수록 봉급 수준도 올라가 임금 보장은 최상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교사가 열정을 못하고 있지만 상당수 교사가 좌절감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사처우가 OECD 평균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낮은 것은 교사의 권위와 재량은 줄어들고 학부모나 학생들과의 마찰은 증명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교사들은 이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작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학교진로교육 실태 조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장래 직업군에 뽑힌 꿈의 직업은 교사였으나 정작 교사들은 직업의 해이를 느낀다는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육 현장이 무너지면서 교사의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지적은 어제 온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자존감은 학생 교육에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분석한 연구자는 교육 본인의 업무가 아닌 행정 업무와 교실 질서 유지들의 시간을 지나치게 뺏기고 자율적이지 못한 교직 문화도 사기 전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사, 학부모와 교사들이 무너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자존심 고취와 사기 진장은 교육의 품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래 세대를 키울 신바람 나는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의 새누리당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노후된 화장실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괴로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에 요하는 학교시설 개선비 288억 원과 9시 이전에 등록하는 학생을 위한 꿈의 교실 운영지원비 33억 원을 합의하고 올해 예산에 별도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시설 개선 예산 상향치에 대한 대립과 꿈의 교실 운영 지원비에 대한 기관 간 이견으로 예산 사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 경기도는 10년 이상 된 초중고 학교 화장실 개선에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선의 우선 사용 범위를 서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예산안에 여야 대표 간 합의 과정에서 초중고 학교 노후 화장시설 개선이 시급했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노후 학교 시설 개선에 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주장대로 예산안 부분 교육급식시설 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경기도의 여야 간의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학교시설 예산 사용처를 결정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1195개교 중 현재 시민 이상 된 초등학교 화장실은 243개교 1515등을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초등학교에 재래식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화장실 갈 때 코를 부여잡고 집이 가까운 아이는 자신의 집 화장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선학교 현장에서 저학년 학생의 경우 화장실 오기가 불편해 참다가 실수를 하고 이로 인해 실제 전학을 가거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직도 이런 모습이 존재한다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현재 예산으로 경기도는 70개 학교에 4억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노후된 화장실을 모두 고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선시군은 전체 교육경비 대부분을 무상급식이 차지하고 있어 노후 화장실 등의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뒷점으로 밀리고 있으라고 합니다. 일선 학교들은 화장실 사업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학습고대하고 있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물론 일선시군 역시 재원부족으로 노후 화장실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 배정은 요원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당연히 여러 학교로 책정된 시설비 288억 원 사용처는 시급한 노후 화장실 등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데에서 사용되는 것이 순위라고 판단되며 꿈의교실 운영지원비를 비롯한 시설 개선비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대승적 합의 결과를 도출해 하루라도 먼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청결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경기도민의 올해 소망의 핵심 두 가지는 가계비 완화와 여유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산하 금융기관의 활용과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주거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해 경기도가 도민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민들은 자신의 새 소망 실현에 대해 64.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조금만 도와주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인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어떤 면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건설적으로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그리고 창조적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다시 분발해 주기를 기대하며 경기도의 새누리당도 경기도의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